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2단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2단원은 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해 배우는 단원입니다. 기업은 이윤의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경영 활동을 하게 되는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 인적 자원 등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선생님이 앞선 시간에서 했던 유동자산에 대해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 이제 할 목차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목차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 당좌예금, 당좌 차월. 오타가 났네요. 당좌 차월입니다. 현금성 자산, 그리고 소액, 세 번째 목차에서는 소액 현금 계정, 단기 투자 자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현금과 부족입니다. 현금과 부족이 아니고 현금 과부족입니다. 네, 현금 과부족은 이제 현금의 실제 잔액과 장부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 바로 현금 과부족입니다. 네,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을 일치시키고 그 원인을 조사해서 원인이 판명되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를 해주고, 만약에 결산일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라면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현금과 부족을 여기 잡손실 또는 잡이익 등의 계정으로 대체해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다 봤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바로 현금과 부족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과 부족에서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장부 금액을 실제 잔액에 맞춘다가 바로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장부 금액이 15,000원, 그리고 현금 실제 잔액이 10,000원일 때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간을 잠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다 풀어봤나요? 네. 실제로 내수 중에 있는 돈이 10,000원인데 장부에는 15,000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장부 금액을 실제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장부 금액 15,000원에서 이제 현금 실제 잔액 10,000원에 맞추려고 5,000원만큼 현금을 줄여줘야 됩니다. 자산을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뭐 현금이 많거나 적을 때 쓰는 임시 계정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현금과 부족입니다. 현금과 부족 똑같이 5,000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현금 부족의 원인이 밝혀졌다. 만약에 밝혀졌다고 하면 현금 과부족 1,000원, 그리고 이제 현금과 부족의 원인이 교통비 1,000원 지급의 누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비 교통비 1,000원 이렇게 써주면 현금과 부족이 5,000원이던 현금과 부족 이렇게 1,000원을 쓰게 되고 남은 현금과 부족 잔액이 4,000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현금 부족의 원인이 결산일까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이제 정식 계정인 답손실이나 잡이익으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장부 금액을 이제 현금에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은 15,000원인데 실제로는 10,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5,000원이란 금액이 손실이 발생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차변에 남은 현금과 부족의 그 잔액 4,000원을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답손실 4,000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서 현금과 부족 5,000원에서 교통비 1,000원을 제외하고 남는 4,000원을 여기 대변에 기재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현금과 부족이란 임시 계정이 날아가게 되고 이렇게 날아가게 되고 잡손실이라는 정식 계정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실제 잔액이 20,000원이고 장부상 금액이 15,000원일 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간을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금과 부족은 장부 금액과 실제 잔액이 차이가 날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장부 금액을 실제 잔액에 이렇게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장부 금액이 15,000원, 그리고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20,000원입니다. 이렇게 현금이 이제 5,000원 더 많이 잡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5,000원이 더 생겼다고 보고 현금이 들어왔을 때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이제 5,000원을 기재를 해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이 작거나 모자랄 때 쓰는 임시 계정이 현금과 부족이라고 했으니 현금과 부족 5,000원 이렇게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자 수익 3,000원이 지금 누락된 것을 원인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5,000원 중에 이자 수익을 이제 받은 것을 한번 이제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수익은 수익 계정 항목이기 때문에 수익의 증가 대변에 이자 수익 3,000원을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현금과 부족에서 이제 원인이 밝혀진 경우, 선생님이 오타가 났네요. 현금 부족이 아니고 현금 과다의 원인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변에 이자 수익 3,000원을 적어줬으면 이제 현금 과부족을 이쪽으로 맞아 적어주면 현금 과부족 3,000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다음에 현금 과다의 원인이 결산일까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이제 아까 남은 현금 과부족 잔액 2,000원 2,000원을 한번 기재해 줍니다. 이제 남은 이제 현금과 부족 잔액 현금과 부족 2,000원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정식 계정인 이제 자비익 2,000원을 적어주게 됩니다. 현금과 부족은 이거를 이렇게 공식처럼 한 번씩 공식처럼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장부금액이 15,000원, 실제 현금 실제 잔액이 만원으로 이렇게 5,000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 5,000원의 차이가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이 5,000원 모자란 거기 때문에 잡손실로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반대로 현금은 20,000원이 있는데 장부상에 15,000원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르던 돈이 생긴 거죠. 5,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5,000원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잡이익, 장부 금액이 더 실제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돈이 더 클 때는 잡손실로, 그리고 장부 금액이 실제 잔액보다 더 작을 때는
잡이익으로 이제 해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한번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용돈 기입장에는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 돈에는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5,000원의 손해를 받은 거랑 똑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부상 금액이 실제 잔액보다 더 크다는 뜻은 내가 나도 모르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뜻. 그래서 잡손실이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 용돈 기입장에는 10만 원이라고 잔액이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내 주머니에 20만 원이란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10만 원이란 돈을 이득을 본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어디서 10만 원을 받은 건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잡이익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당좌 예금, 당좌 차월,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좌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당좌 차월 같은 경우에는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한 그런 금액을 당좌 차월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해서 이제 돈을 임시로 땡겨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이너스 통장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포인트 되는 부분이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자산이 바로 현금성 자산입니다. 네, 여기 이제 보면 소액 현금 계정은 방금 이렇게 봤었고요. 이제 아니다. 네, 여기 당좌 예금은 좀 쉬우니까 넘어가고 당좌 차월에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6월 1일 서울은행과 당좌 계약을 맺고 현금 30만 원을 당좌 A입하다라고 했습니다. A입하다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입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금을 주고 당좌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먼저 자산의 감소, 현금이 나간 걸 먼저 써줄게요. 현금 30만 원. 네, 그런 다음 현금이 나가고 우리는 당좌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당좌 예금 30만 원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6월 10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 10일 업무용 컴퓨터를 90만 원에 사고 대금은 서울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앞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앞서서 현금을 주고 당좌 예금을 30만 원 입금해 놨었죠. 단 당좌 예금 잔액은 30만 원. 맞아요. 우리가 아까 30만 원밖에 입금을 안 해놨습니다. 30만 원이고 당좌 차월 계약 한도액은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당좌 차월 계약 한도액이 100만 원이란 뜻은 내가 당좌 예금 잔액을 다 쓰더라도 100만 원까지는 당좌 차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 구매한 비품 컴퓨터는 비품에 해당합니다. 비품 90만 원. 90만 원을 뭘 주고 샀죠, 우리가?
앞서 이제 당좌에 해놨던 당좌 예금 잔액의 30만 원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지만 쓸 수 있는 당좌 예금이 뭐라 그랬죠? 바로 당좌 차월이라고 했죠. 당좌 차월 이제 남은 금액 60만 원치를 이렇게 써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당좌 차월로 비품을 컴퓨터를 90만 원짜리 이제 사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금성 6월 1일 한성은행에 3개월 만기 적금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현금 50만 원을 매입하다. 네, 현금성 자산은 아까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되죠? 여기는 3개월 이내에 예금이라고 했으니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예금을 했다고 했으니까 현금 50만 원이 나갔고, 이제 이 나간 현금이 이제 정기예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현금성 자산 50만 원이 이렇게 차변에 기재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위에 방금 했던 요거의 정기예금이 이제 만기가 돼서 이자 15,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금을 50만 원 하고 이자를 15,000원 받았어요. 그러면 분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을 받았대요. 현금을 받았으면 자산의 증가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재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얼마 받냐? 앞에 저금해놨던 50만 원과 이자 15,000원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현금 51만 5천 원을 이제 차변에 기재해주면 되고, 네, 대변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 맡겨놨던 예금이죠.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인 현금성 자산 50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이 15,000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분기가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소액 현금 계정과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소액 현금 계정은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단기 투자 자산에는 단기 투자 자산에는 뭐가 있냐면, 단기 예금, 그 다음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 단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 단기 매매증권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한번 더 복습을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그리고 기말 평가 처분을 이제 선생님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을 하고 수수료 2,000원이 들었고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올 때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걸 먼저 하도록 하는데요. 가장 이제 쉬운 거 선생님 저번에 알려줬죠.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현금이 나갔습니다. 할 때는 현금이 나간 건 자산의 감소로 보고, 현금의 이제 이런 지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변에 기재해주면 되는데, 이제 현금이라 적고 이제 얼마를 나갔는지 적어주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수수료 2,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쳐서 50만 2,000원. 50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차변에 적어줄 걸 한번 적어줘 보도록 할게요. 차변에 아까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그리고 수수료를 줬다고 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비용에 해당하죠.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 2,000원. 이렇게 차변 대변 이렇게 전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기말 평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말의 공정 가치로 측정을 해서 단기말 재무상태표의 금액으로 기재를 해주게 되는데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그럼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이 50만원, 그리고 기말에 평가했을 때 52만원으로 가치가 상승했을 때 이제 분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50만원짜리던 단기 매매 증권이 52만원까지 2만원이나 더 이제 평가 이익이 더 발생을 했죠. 그럼 이때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만원을 기재해 줍니다. 증가나 손실을 본 만큼만 일단 여기 금액을 적어주고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한 이유는 단기 매매 증권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는 여기 차변에 기재해 주면 되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2만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만원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평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가 손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의 이런 자산의 가치가 하락을 이렇게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자산이 감소기 때문에 대변에 기재해 줍니다. 단기 매매 증권 2만원. 자산이 직접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감소를 적어주고요. 그런 다음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2만원을 이렇게 차변에 손실 항목으로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과 배당 손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분과 배당 수익.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 50만원짜리를 53만원에 처분을 했어요. 일단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겠죠? 3만원 이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도로 수수료가 따로 나갔네요. 이렇게 팔고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 팔렸습니다. 자산이 이제 장부상에서 감소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50만원짜리 차변에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대변으로 보내줍니다. 대변으로 보내준다는 건 이렇게 처분을 했을 때 이렇게 보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50만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고 우리가 이익이 남았죠. 이익을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기서 50만원짜리를 53만원에 팔았다고 바로 3만원을 적어주면 틀린 답이 됩니다. 왜냐? 뒤에 수수료 부분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3만원에서 수수료 2천원을 제하고 28,000원 을 이렇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수중에 손에 떨어진 현금은 단기 매매증권 50만원,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28,000원을 더해서 52만 8천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네,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매매증권 50만원짜리를 47만원에 3만원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그리고 또 수수료 부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단기 매매 증권 네, 여기 자산이 일단 먼저 감소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우리가 처음 취득했던 저 금액 이제 마지막 평가 금액인 50만원을 대변에 먼저 기재를 해줍니다. 기재를 해주고 이제 우리는 손실을 봤어요.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팔고 손해를 봤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얼마 받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만 3만원 그리고 수수료 2천원이 나갔기 때문에 처분 손실로 32,000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뭐지? 우리가 현금 받는 건 얼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현금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받을 수 있는 현금 요거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원래는 37만원이에요. 37만원인데 이제 우리가 수수료 부분 5천원을 이제 제하고 현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현금 46만 8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요번에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준다고 뒤죽박죽 이렇게 분개가 됐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순서대로 분개를 하자면 손실과 수수료 부분을 먼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현금 부분을 빠르게 먼저 기재를 해주고 그리고 이게 처분 손실인지 처분 이익인지 따라서 차변과 대변에 분류해서 적어주면 이제 분개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출 채권 안에 있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결과 발생하는 채권인 자산이 바로 매출 채권입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나중에 받을 권리를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음을 증서로 받는 경우 회계에서는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며 재무상태표에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묶어 매출 채권으로 표시합니다. 일단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외상 매출금은 상품에 대한 이제 판매 대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상품을 공짜로 판매를 한 거죠. 일단 이제 외상으로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이제 미래에 우리가 곧 받을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발생을 하면 자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재를 해주고 외상 매출금을 회수를 했다고 하면 대변에 이제 외상 매출금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해양상점의 상품 10만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28일 해양상점의 외상 매출금 8만원을 수표로 받아 즉시 당자 애입하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을 줄 테니 학생 여러분도 빈 종이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상점의 상품 10만원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외상으로 매출했다는 것은 이제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다는 뜻이고 외상 매출금은 자산의 계정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인 이제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만원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팔고 외상 매출금이 생겼나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상품 10만원을 적어줍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외상 매출금의 회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상 매출금 8만원을 이제 받긴 받았는데 수표로 받아서 즉시 당자 애입을 했대요. 당자 애입을 했다고 합니다. 당자 애입을 했다는 건 이제 입금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자 애입을 했다는 뜻은 당자 예금 이렇게 다시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외상 매출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외상 매출금의 이제 회수는 대변에 기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받은 돈 8만원을 적어주고 이제 수표로 받아 즉시 당자 애입했다. 당자 예금이 이제 자산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당자 예금 8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받을 어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받을 어음이란 먼저 어음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서입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은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어음이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받을 어음도 마찬가지 외상 매출금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계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받을 돈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받을 어음이
이제 자산이 생기게 되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아까 앞에서도 뭐라 그랬죠? 차변에 이제 기재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받으러 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받으러음에 대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어음의 할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음의 할인입니다. 여러분, 할인이란 말을 들으면 할인해주고 좋은 뜻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받을 어음이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받아야 될 돈이 100만 원이에요.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어음은 일정한 시점에 가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이제 받을 어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당장 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1년 뒤에는 100만 원이란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이 돈을 올해 지금 1년이나 앞당겨서 받고 싶다고 하면 은행에서 이 돈을 공짜로 줄까요? 안 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뭐 할인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그래 너네 100만 원 지금 당장 필요해? 1년 뒤면 100만 원 줄 건데 지금 당장 돈을 달라고 하면 100만 원 다 못 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10만 원을 할인료로 공제를 하고 남은 돈 90만 원만 줄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음의 할인입니다. 자세한 뜻을 보자면 어음 만기일 전에 이제 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를 하는 받을 어음을 올해 지금 당장 받고 싶다면 일정 부분 할인된 금액으로 지금 당장 이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어음의 할인과 관련된 이제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어음 10만 원을 거래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10만 원을 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때 우리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초에 처음 이제 받을 받으러음이 처음에 생겼을 때 이 분개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으러음 10만 원이 생겼다는 것은 받으러음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산의 증가라고 했죠. 그래서 받으러음 10만 원, 그냥 10만 원이라고 한번 이렇게 적어 볼게요. 받으러음 10만 원. 받으러음은 뭐 예를 들어서 상품 10만 원치를 팔고 받으러음으로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처음에 받으러음 10만 원, 상품 10만 원, 상품 10만 원을 팔고 받으러음 10만 원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받으러음의 할인을 통해서 지금 당장 내가 돈을 찾고 싶다, 현금을 받고 싶다고 할 때의 자산을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받으러음 10만 원을 거래은행에 일단 팔았어요. 그래서 받으러음을 이렇게 차변에 있던 받으러음을 대변으로 보내줍니다. 받으러음을 팔았다는, 처분했다는 그런 뜻이죠. 받으러음 10만 원. 네, 받으러음을 10만 원에 이제 10만 원을 팔고 우리가 받은 돈은 얼마죠? 할인료 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현금은 10만 원에서 만 원을 뺀 9만 원이겠죠. 그리고 이제 차변과 대변이 이제 맞아야 되는데 여기 모자라는 만 원의 이제 계정을 매출 채권을 판매하고
손실을 봤다고 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0,000원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매출 채권은 크게 이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앞에서 말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받을 어음을 처분하고 난 할인료 부분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여기 금액은 할인료 10,000원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받을 어음의 이제 자세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생점에 상품 300,0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동점 발행 약속어음을 받다. 그리고 8월 15일 분께 6월 15일 상품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 현금으로 받다. 이제 여기 두 문제를 한번 연결된 문제인데 한번 시간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그럼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대금은 상품 300,000원을 판매를 하고 이제 대금은 약속어음으로 받기로 했어요. 약속어음이 아까 앞에서 본 받을 어음을 뜻합니다. 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받을 어음은 받을 시기와 받을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받을 어음입니다. 한번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받을 어음은 자산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 자산의 증가 차변에 받을 어음 300,000원을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제 받을 어음 300,000원은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300,000원을 적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8월 15일 날 받을 어음의 만기 제 날짜에 가서 이제 대금으로 받았던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 이제 현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받았던 받을 어음이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 300,000원이 대변에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이제 차변입니다. 그래서 현금 30만 원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지난번 시간대에 배웠던 걸 다 봤는데요.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런 현금과 부족, 당좌예금, 당좌차월, 현금성 자산, 소액현금 계정, 단기투자자산, 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은 유동자산에 해당합니다. 유동, 비유동을 구별하는 것은 이제 1년입니다. 1년 주기입니다. 1년 이내에 정상 영업 주기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고 단기 매매 목적이면 이제 유동자산, 이제 1년 이상 그렇지 않은 자산을 비유동 자산으로 구별하는데요. 이제 여기 나온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나오는 빈도가 아주 많은 그런 개정 과목들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모두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